단점을 크게 세 가지로 찝어보자면 하나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안녕하세요, 안호준TV 안호준입니다. 이번 시승기는 바로 현대자동차에서 운전 재미를 잘 느낄 수 있는 이 소나타 N라인입니다. 소나타 N라인, 와, 생긴 거 보세요. 무슨 마블 영화에 나오는 악당같이 생겼네. 아무튼 오늘 소나타 N라인을 타고 간단히 이게 어떤 주행 질감을 주는지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잠시 주행 안전장치는 꺼두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일단 타보겠습니다. 매기 중에서 얼짱을 뽑는다면 얘입니다. 매기라 그래서 다 못생긴 게 아닐 거 아니야. 얘는 매기 중에 제일 잘생긴 매기입니다. 그리고 타기 전부터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휠이 굉장히 자세를 딱 잡고 있죠. 차고가 되게 낮아요. 우리가 보통 옛날부터 고성능 차 한번 볼 때마다 이게 손가락 몇 개 들어가냐고 했는데 딱 3개 들어갑니다. 엄청난 거죠, 그죠? 굉장히 자세를 낮게 잘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낮아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생각보다 울창한데? 배기음이? 630km 주행 가능하다고 뜨고요. 그냥 제가 평소에 알던 소나타 실내인데 뭐랄까, 이게 N라인이고 퍼포먼스가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같은 소나타 실내도 약간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엔진음을 실내로 좀 유입되게 해놨네. 자, 일단 연비 초기화 했고요. 자, 지금 소나타를 타고 출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주행하고 느낀 점은 과연 이 N라인이 N이 아닌데 센슈어스도 그래도 동력 성능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과연 센슈어스 말고 이 N라인을 살 만한 이유가 있는가? 이 순간 가속력이나 이런 거는 일반 소나타나 소나타 하이브리드, 소나타 센슈어스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은데 체감상 굉장히 좋게 느껴지는데 정말 이 N라인만의 무언가가 있느냐 하면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가격을 한번 잠깐 볼게요. 센슈어스가 똑같은 인스퍼레이션 등급을 봤을 때 센슈어스는 3,367만원입니다. 이 N라인은, 소나타 N라인은 인스퍼레이션 등급으로 똑같이 봤을 때 3,642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28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소나타 N라인이 기본적으로 19인치 휠이 들어가다 보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280만원 차이라기보다는 한 24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센슈어스의 1.6 터보 180마력 그리고 2.5 터보의 290마력 110마력 차이를 240만원 주고 살 수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차이면은 이 급에서 이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차이인데 240만원 비싸다면 비싸고 또 싸다면 싸고 판단이 확 서진 않는 그런 치수입니다. 그리고 타자마자 뭘 했냐면 이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이게 아직까지도 저는 약간 적응이 안 돼요. 너무 인위적인 사운드를 넣어주기 때문에 이걸 항상 저는 현대차를 타면은 무조건 이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끄고 탑니다. 인위적인 사운드는 좀 싫잖아요. 확실히 2.5 엔진이라서 1.6 센슈어스보다는 동일한 엑셀 페달을 밟아도 확연하게 많이 좀 뻗어주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껐을 때 비로소 들리는 것들, 그게 바로 터빈 소리인데 이 터빈 소리가 생각보다 잘 들립니다. 그리고 뭔가 이 엔진이 센슈어스에 비해서 조금 더 진동이 느껴져요. 이런 공회전 할 때는 안 느껴지는데 이제 회전수를 올리거나 그럴 때 박자감이 좀 더 있어요. 확실히 뭔가, 이게 또 이 엔진을 갖고 산타페에도 쓰고 G80에도 쓰고 GV70에도 쓰고 GV80에도 쓰고 다 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 N라인은 뭔가 엔진이 뭔가 터빈 소리도 좀 더 잘 들리고 뭔가 이상하게 이 N라인에서는 이 2.5 엔진이 조금 더 독특하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이미 다양한 현대차에서 경험해본 엔진인데 이 차에서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뭔가 세팅을 좀 더 와일드하게 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여러분,
지금 소나타 N 라인을 타고 저희 매장에서 나와서 하남 스타필드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일단은 이 차의 기본적인 성격은 알겠어요. 아까도 이제 잠깐씩 주행해봤을 때 확실히 센슈어스 0.6 터보보다 2.5 터보, 그러니까 무려 1000cc 늘어난 거에 대한 체감이 확실히 오긴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 차에 대한 아주 중대한 단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 차는 사륜구동이 있어야 됩니다. 사륜구동이 필요한 차예요. 왜냐? 아까 제가 이 차의 수동 모드를 써서 스포츠 플러스 모드도 주행을 해봤는데요.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 중에 뭐 저보다 나이 어리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제 시대 혹은 저보다 선배분들은 이 투스카니 시절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 투스카니 2.0에다가 터보 인스톨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차체 강성도 약한 것도 문제지만, 일단 정신없는 휠스핀, 이게 진짜 차에 좀 감성을 많이 떨어뜨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휠스핀이 전륜에서 나면은 기분 좋을 것 같지만, 전륜에서 휠스핀 나봤자 기분 좋지 않아요. 후륜 구동이 휠스핀 내면은 기분 좋아요. 근데 전륜 구동이 휠스핀을 낸다는 거는 트랙션 확보를 많이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차는 드라이브 모드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노말, 하나는 스포츠, 하나는 스포츠 플러스인데, 이 N 라인을 그래도 제대로 타려면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넣게 되면은 구동력 제어 기능이 해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트랙션 컨트롤이 꺼진다는 건데, 이게 확실히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더 강력하게 나가는 느낌이 상당히 좋아요. 엔진도 제가 액티브 사운드 컨트롤을 껐음에도 불구하고 꽤나 강력한 엔진음이 들어옵니다. 실내로 많이 유입이 돼요. 그쵸? 그리고 게다가 8단 DCT도 동력 효율이 굉장히 좋은 게 느껴집니다. 변속도 빠르고요. 습식 DCT, 벨로스터에서 이미 경험한 적이 있었죠. 벨로스터 DCT에서. 그만큼 이런 부분들이 되게 다 만족스러운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저속에서 성능을 끌어올릴 때 전륜 휠스핀이 너무 많이 나요. 그때 딱 생각나는 게 뭐냐, 바로 사륜구동입니다. 그래서 이 소나타 N라인은요, 무게가 조금 증가한다 하더라도 앞 60, 뒤 40, 그냥 뒤로 조금만 보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뒷바퀴에도 구동을 조금은 줘야지 이 차의 잠재적인 파워, 서스펜션 세팅, 그리고 옵션이긴 하지만 더 강력한 브레이크, 그런 모든 것들이 사륜 구동을 만났을 때 더 빛이 나는 거죠. 전륜만으로 앞바퀴 휠스핀 내면서 달리니까 이게 뭔가 기분이 썩 좋진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변속감,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플러스 패드를 당기게 되면은 의도적으로 팡 밀어주는 그 연출을 해놨습니다. 물론 벨로스터 N에서 들을 수 있었던 막 그 팝콘 소리며 뭐 그런 그 동력계통에서 나오는 그 하드코어한 느낌은 다소 정제되어 있어요. 이건 N이 아니라 N라인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동력 성능 자체에는 불만이 없어요. 이 차를 사륜구동으로 즐길 수 있었다면 훨씬 더 좋았겠다,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되게 적극적이에요. 지금도 와, 휠스핀 진짜 많이 납니다. 그죠? 휠스핀 엄청 많이 나죠? 43이나 되는 최대 토크가 너무 와르륵 뛰쳐나와요. 이 차에다가 사륜을 옵션으로 넣어준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시승 내내 계속 들고 있어요. 지금도 앞바퀴가 그립을 못 찾고 계속 밖으로 오히려 밀려나갑니다. 자, 그런데 신나게 달렸으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겠죠. 그 대가는 얼마나 되느냐, 연비가 6.1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적어도 폭스바겐 아테온 정도의 실력은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엔진 미션은 제가 봤을 때 아테온보다 우수해요, 진짜. 하지만 아직도 하체는 단단한 건 좋은데 쫀쫀함은 없어요. 그 독일차에서 느껴지는 그 특유의 그 쫀쫀함 있죠. 그 쫀쫀함, 단단한데도 쫀쫀함, 이제 그거는 아직은 없어요, 이 소나타 N라인은. 시승하는 내내 자꾸 떠오른 차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아테온입니다. 아테온. 이게 참 말로 설명하기가 너무 힘든데요,
제가 아테온을 처음 시승할 때 독일로 날아가서 아우토반에서 한 250km까지 쏴보면서 아테온을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서킷에서도 그 아테온을 실컷 몰아붙이면서 타봤는데, 아테온의 장점은 포용력이 있다는 거였어요. 소나타 N라인처럼 재미를 주면서도 포용력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소나타 N라인은 일단 하체가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좀 타다 보면 어쩔 때는 굉장히 세게 오는 요철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스카니의 일체형 서스펜션 꼽은 것처럼 너무 차가 요동쳐요. 그러면서 안정감을 잡는데, 독일 차는 승차감도 잡으면서 안정감도 같이 잡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 서스펜션 세팅의 내공이 아무리 알버트 비어만이 왔다고 하더라도 떨어지는 게 분명히 느껴집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그만큼 차값도 싼 거죠, 아직까지. 소나타 N라인을 타보면서 이 엔진 미션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좋았는데, 여전히 이 하체를 아주 찰지게 세팅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를 소나타 N라인을 타보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아쉬운 게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어떤 차든지 간에 이런 스페셜 모델은 기어봉이 달라. 운전대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소나타 N라인의 변속기는 그냥 일반 소나타랑 똑같습니다. 그게 좀 아쉽네요. 스티어링 휠도 똑같아요. 그냥 N 배지를 하나 붙여줬을 뿐이에요. 그래서 아반떼 N라인은 전용 변속기가 레버가 있죠. 그리고 뭐 벨로스터 N도 변속기 레버 예쁘게 생겼죠. 어쨌든 N이 스페셜을 하려면 여기 이게 있어야 합니다. 수동 모드를 할 때 짝대기 하나 옮기고 패들 만지는 거랑 짝대기 없이 그냥 패들 만지는 거랑은 차이가 분명히 큽니다. 물론 장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단점을 크게 세 가지로 찝어보자면, 하나는 사륜구동이 없는 거, 옵션으로라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기어봉이나 스티어링 휠이 N라인의 특별함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독일차라고 하면 모두가 갖고 있는 그 쫀쫀함, 하체의 그 쫀쫀함, 하체의 기본기가 이미 갖춰져 있고 이미 좋아요. 이미 좋지만 마지막 양념 하나가 없어. 그거까지만 해결되면은 진짜 완벽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간의 아쉬운 점들을 해결하고 있는 건 뭐다? 바로 가격입니다. 3천만 원. 생각해보면 저 소나타가 또 이 소나타도 또 이 소나타도 요 소나타도 저 소나타도 요 소나타도 소나타는 택시였어. 근데 아직까지 현대차가 이 소나타 DM8을 택시로 안 만들고 있다는 게 전 너무 놀랍습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윤 추구가 기업의 존재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 소나타를 아직 택시 모델을 안 만들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소나타가 잘 팔리면은 안 만들 텐데 안 팔리고 있잖아요, K5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집을 안 꺾고 있다는 게 저는 그게 대단해요. 이미 애초부터 잘 팔려서 소나타 택시로 안 팔아도 될 정도로 괜찮다, 우리 안 팔아도 된다,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K5에 밀려서 자존심 다 구기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결국 이 DM8은 소나타의 이미지를 살리는 모델로 쓰겠다, 이 의지가 보여서 저는 일단 그게 대단하다고 봅니다. 자, 소나타 N라인의 디자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베놈 닮았다고 한 거 진짜 베놈 같지 않아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가 지금 검은색이라서 너무 다행이에요. 왜냐, 뭐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요 구간 있죠, 요 그릴 구간, 요 구간은 다 블랙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 차가 은색이나 흰색이었으면은 이 베놈 찢어진 입이 더 부각되어 보이는데, 이게 다행히 검은색이라서 그릴도 유광 블랙이죠. 이런 파츠들 전부 다 유광 블랙이죠. 차도 유광 블랙이다 보니까 차 전체적으로 이 흉악한 모습이 바디 컬러로 가려져 있어요. 게다가 헤드램프도 블랙 베젤이 되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차의 앞모습에서 또렷하게 보이는 거는 오직 세 가지 뿐이에요. 뭐냐면 여기 헤드램프 쪽에 있는 요 크롬 라인, 그리고 번호판, 그리고 로고, 얘네들만 눈에 딱 띄지 나머지는 전부 다 블랙으로 톤 다운돼서 디자인보다는 덩어리감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뭔가 카리스마 있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지금 이 전륜구동 차의 본넷 길이가 이거 실화냐? 보통 이 정도 본넷 길이면은 후륜구동 차들의 본넷 길이가 이 정도 되거든요. 전륜구동 차들은 본넷이 굉장히 짧죠. 짧을 수밖에 없죠. 왜냐, 앞에 공간을 내기 위해서 앞유리창을 최대한 앞으로 하고, 앞에 또 범퍼가 이만큼 올라가 있으니까 굉장히 본넷이 원래 짧아야 정상인데 얘는 본넷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본넷을 열어보면은 와, 이렇게 본넷을 열고 있는 자동차는 후륜구동이나 뭐 앞에 본넷 긴 차들, 뭐 AMG GT 뭐 그 정도까지 너무 비약이겠지만 어쨌든 전륜구동이 요 정도라, 와, 이거는 진짜 디자인적으로 새끈하긴 해. 과한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한데 디자인적으로는 정말 매력적이긴 합니다. 자, 스마트 스트림 2.5 터보 엔진이죠. 열 관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고민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저 안쪽에 마감들 보면은
복잡해. 막 이런 부분들 보면 옛날 막 고출력 차들 좀 생각나네요. 튜닝 막 사제 튜닝 하면은 막 저렇게 마감하고 막 그랬었는데. 와, 그리고 본넷 후드 쪽도 이쪽에 무슨 별도 열 관리를 위한 어떤 방열판 같은 게 보입니다. 아무튼 검은색이라서 다행이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 디자인이 너무 과하긴 한데 검은색이라서 요 흉악한 요런 모양들보다 그냥 이 차 자체의 덩어리감, 자체의 어떤 쉐입, 그런 것들이 먼저 보이다 보니까 전 개인적으로 소나타 디자인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이 소나타의 이 쉐입 자체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전륜구동 차인 주제에 굉장히 쉐입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소나타 N라인을 산다면 저는 블랙, 디자인을 가릴 수 있는 블랙을 살 겁니다. 야, 휠에도 가운데다가 N 캡을 박아놨네요. 막 이런 디테일들은 너무 좀 과하죠, 그죠? 너무 과해. 하지만 검은색이라서 다행이다. 그리고 제가 소나타 N라인에서 정말 디자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 먼저 말씀드리자면 과감한 이 팬더. 보통 일반적으로 이 팬더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라면 본넷 라인이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었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요 한 판으로 팬더를 이렇게 찍어냈다는 것 자체, 이것만으로 굉장히 어떤 그 대중차가 아니라 스페셜카가 보통 이런 기법들을 많이 쓰는데 이거 자체가 일단 정말 마음에 들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소나타 N에서 새롭게 시도된 요 사이드 에어댐, 이 부분에 요게 포인트가 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딱 바라보면은, 이 부분을 언제 바라보냐면 여러분, 자 이제 차에 다가가서 탄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다가가는 와중에 이쯤에서 일단 이게 보이는 거예요. 다가가면서 보세요. 다가가면서 시선을 점점 아래로 꽂잖아. 왜? 손잡이를 잡아야 되니까. 잡으면서 열었을 때 손잡이도 굉장히 아래에 있어요. 스포츠카처럼. 열었을 때 이 부분 사이드 에어댐이 이렇게 쫙 있는 이 디자인을 보면은 이런 느낌은 사실 스포츠카에서 받을 수 있었던 디테일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해놓은 게 마음에 듭니다. 상당히 이게 실제로 보면은 차가 되게 낮아 보이게 하고 스포티하게 보이는 그런 아주 괜찮은 디테일이에요. 그리고 BMW M이나 AMG 팩처럼 그 휠 옵셋도 굉장히 설정을 잘 해놨습니다. 휠이 안으로 보통 쑥 들어가 있어서 약간 멍청해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N라인은 휠이 딱 그 팬더 갭에 맞게 떨어지는 느낌이라서 당당해 보여요. 보통 현대차가 이런 스페셜 모델을 만들면은 뒷부분에다가 치장을 엄청 하잖아요. 근데 소나타 N라인은 치장을 많이 안 했어요. 오직 저 듀얼 머플러, 저 생김새도 마음에 듭니다. 저 듀얼 머플러만 달아놨을 뿐이지 뒷부분에 N라인으로 하나도 안 써놨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N라인이라고 뭐 아무데도 안 써놨어요, 뒷부분에서는. 아무튼 독특해. 진짜 독특한 차입니다. 뒷좌석도 뭐 저 정도면 충분하죠. 실내는 스웨이드 재질의 소재를 가운데 써서 와인딩이나 뭐 거친 주행을 하더라도 몸이 시트에 딱 고정될 수 있게끔 했는데 현대차답죠. 이런 소재에도 통풍 시트를 적용해놨습니다. 일반적으로 독일 3사나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웨이드 재질이나 알칸타라 썼을 때 통풍을 같이 안 넣어주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현대차의 3세대 플랫폼이 차체 바닥이 굉장히 낮아요. 딱 봐도, 영상으로 봐도 좀 차체 바닥이 낮은 게 느껴지시나요? 운전을 할 때 되게 낮게 앉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나타 N라인의 외관과 인테리어를 살펴봤습니다. 소나타 N라인, 뭔가 약간 아쉬운 느낌이 들었어요. 뭐랄까, 뭔가 윗선에서 야 N라인 빨리 만들어, 소나타도 넣어,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후다다다닥 만든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륜구동을 추가를 좀 해주세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